오늘은 제목이 그대로 미국의 보험이 부러운 이유입니다. 왜 미국의 보험이 부러울까요? 요거를 보시면서 잠깐 미국의 보험의 시장과 미국이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보험회사의 운영의 묘미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험의 인식과 왜 미국이 정말 보험 산업이 발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토탈적으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미국의 보험이 부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무슨 사건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는데 정말 부러웠어요. 이게 논란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보험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미국인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자, 야구와 보험이 무슨 상관이냐? 저는 일단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웬만한 스포츠는 다 좋아해요. 근데 특히 야구를 정말 열심히 보고 옛날에 한때는 야구와 관련된 일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야구를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올 시즌 메이저리그의 풍경이었죠. 관중석이 텅텅 비었어요. 이렇게 큰 운동장에 관중석이 텅텅 비었으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수익이 없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 상당히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보면은 올 시즌에 구단들이 3조 원을 손실을 봤대요. 와,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3조 원을 손실을 봤는데 MLB 30개 구단이 보험사한테 소송을 했어요. 내 3조 원 본 걸 보상해달라 이거예요. 총 3조 원이 넘는 손실을 본 미국 메이저리그 30개 구단들이 보험사에 보상을 보험사 이거 보상하면 거의 눕고 죽는 거죠. 그 구단들은 우리 3조 손실 봤으니 누웠어. 그 보험회사한테 보상해달라니까 보험회사가 이것들이 미쳤나? 우리가 이걸 보상해주면 회사 파산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근거로 그 보험을 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해달라 했을까? 자, 구단들은 이 말이에요. 모든 위험에 대한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도 들어가는 거죠. 모든 위험에. 보험사에서는 이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라면서 보상금 지불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거는 모든 위험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얘는 이 사태에 대해서. 그런데 구단들은 아니다. 이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냐 이거야. 지금 모든 위험 중에서 이게 최고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단들은 30개 구단 포함한 메이저리그 전 조직이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거죠. 이번 사태로. 이런 손실이 보험의 적용 범위 내에 모두 보장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법원과 배심원도 우리 주장에 동의할 것으로 확신한다. 모든 위험에 대한 보험을 가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위험에서 이게 최고의 위험이라는 게 구단 측의 주장이고 보험회사는 이 모든 위험에 이번 사태에 들어가 있는 건 볼 수 없다. 이거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법정 다툼에 들어간 게 팩트죠. 근데 이게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원래는 4월 달에 열려요. 경기가. 근데 이젠 7월 달에 열리게 되었죠. 그러면서 100몇 경기였나 하여튼 그랬는데 60경기만 짧게 치러졌어요. 162경기인가 144경기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와 월드 시리즈를 제외한 전 경기가 무관중. 그러니까 우리가 시즌 경기는 아예 관중이 없었다는 거죠. 구단들은 관중 티켓 수익 당연히 없죠. 관중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상품 판매 관중이 안 오니까 거기에 옷도 팔고 음식도 팔고 막 팔잖아요. 이게 다 취소됐고 기업의 후원금도 못 받고 그냥 오나 이 차를 항상 타고 오잖아요. 그럼 주차료 등도 잃었고 그게 다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롭 만프레드 메이저리그 커미셔너는 30개 구단의 적자가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2600억 원의 수준이라고 밝힌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사태와 관련된 청구 소송이 1400건이나 발생했고요. 시즌이 아예 취소, 마이너리그는 아예 열리지도 않았죠. 소송 있었지만 기각됐어요. 아예 열리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보험사들은 재정적 손실은 물리적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요거는 이 모든 위험은 물리적과 재산상 손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해줄 수 없다. 과연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법정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굉장히 관심 있게 봐지거든요. 이게 과연 이게 구단이 이길까? 아니면은 보험회사가 이길까? 이게 만약에 구단이 이기면 이 보험회사 어떻게 될지도 엄청 궁금해요. 재보험에 가입을 했으니 어느 정도
해지는 되겠죠. 재보험 분명히 가입했을 거예요. 이렇게 큰 금액이 손실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뭐 더 재밌냐, 가만히 보니까 얘들이 소송 중이야. 근데 이 소송을 지켜보는데 구단이 손해를 봐서 인정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보험회사보다 더 간절하신 분이야. 이분도 누구냐면 바로 이분입니다. 이 악마라고 불리죠. 이분이. 이분이 보라스, 스카보라스, 우리나라 그 박찬호 선수, 주신수 선수의 대형 계약을 안겨주고 메이저리그의 많은 선수들에게 대형 계약을 안겨주신 분입니다. 에이전트죠. 그러니까 큰 자유계약 선수가, 훌륭한 자유계약 선수가 나오면은 그 미국은 선수끼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수와 구단이. 이 에이전시가 나서서 선수 대신에 야, 이 선수가 미래 가치가 이렇고 어떻게 활약을 할 것이며 이런 걸 다 구단에게 어필을 해서 구단이 큰 돈을 주고 사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거죠. 악마죠, 악마. 그래서 악마라고 불리는데, 구단들 입장에서는, 선수 입장에서는 천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단이 재정적 손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선수가 비싼 돈으로 못 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재정적 손실이 커서 못 산다, 비싸게.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손해본 팀이 없다라고 해야 돼요. 니네 손해본 팀이 없으니 비싼 돈을 주고 내 선수를 올해도 어김없이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를 대신해서 보험회사보다 더 열변을 토하는 거죠. 이분은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손해본 팀이 없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2020년 메이저리그 최악의 재정 타격을 입었다라고 돼 있지만 이분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전혀 아니라는 말은 7월 말에 시즌이 개막했는데 60경기 단축 시즌이었는데 무관중으로 열린 건 팩트예요. 하지만 월드 시리즈나 포스트 시즌에서 꽤 많은 관중을 받았고, 그렇다고 해도 관중 수익이 내년보다 상당히 감소하면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들이 재정이 악화됐다는 평가가 일반적인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주장이냐, 바로 이런 주장이에요. 일단은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는 손해를 본 팀이 없다, 무조건 없죠. 이분은 있어도 없다고 하실 분이에요. 이분은 보라스는 각 구단의 경영진이 재정적으로 위험하다는 주장을 비웃는다. 왜냐하면 전국 방송과 지역 방송사의 중계 수익을 챙겼대요.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선수들에게 급여의 37%만 지급했대요. 급여의 37%. 그러니까 다 지급한 게 아니니까 선수 연봉이 지출 비용이 상당히 큰데 이게 37%밖에 지급 안 했으니 손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TV 중계권료를 챙겼고 경기 수를 줄이면서 선수들의 연봉을 삭감했기 때문에 구단들은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분은 구단들이 100조를 손해봐도 손해를 봤다고 하실 분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자기 선수를 비싸게 어쨌든 파는 게 목적이니까.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서 보험회사와 스카보라스는 이제 한 배를 탄 거죠.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탔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스카보라스를 등에 업고 대신 싸워줄 큰 변호사 같은 분을 한 분 입은 거고, 구단 입장에서는 절대 아니다.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봤다 라고 주장을 해서 이제 VS가 붙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 이 구단들이 어쨌든 자기가 손해본 걸 보험회사에다가 보상을 하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상당히 보험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일상생활에서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이 큰 대형 계약 선수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도 그냥 우리가 볼 때는 FA 계약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선수가 누울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도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해요. 어떤 경우냐,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마이크 햄튼이라는 미국의 야구 투수예요. 투수 선수인데 보시면 지난해 한 경기도 뛰지 않고, 이거 조금 지난 뉴스예요. 올해는 아니고 몇 년 전 뉴스인데 1350만 달러를 챙긴 데 이어 올해도 공 한 개도 안 던지고 145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세상에서 이렇게 일 안 하고 돈 버시는 분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연봉의 최대 80%를 보험료로 충당할 수 있음을 적용하면 애틀란타는 햄튼에게 줄 2800만 달러 중에서 2240만 달러를 아낀 거예요. 만약에 이거 보험 가입 안 했으면 애틀란타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다행히 우리는 이 선수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이 대형 계약에. 이분이 보시면 여기 앞니가 없습니다. 이미 공짜로 후루루 짭짭하는 거를 좋아할 관상이다. 너 보니까 앞니가 없는 게 이게 약간 좀 공짜를 좋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 선수를 못 믿으니까 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이렇게 큰 돈을 주고 하는데 그럼 보험회사에서 판단할 거예요. 아, 이 선수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선수 먹튀할 가능성이 적어. 그럼 보험료가 줄어들 것이고 보니까 이 선수가 먹튀를 엄청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 연봉이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많은 보험료를 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측정하겠죠. 측정해서 애틀란타는 지금 정말 신의 한 수죠. 야, 이렇게 신의 한 수가 없죠. 하늘이 도운 거예요. 보험 가입 안 했으면 진짜 애틀란타 완전히 머리 아파 터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선수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한 게 신의 한 수가 되어서 연봉의 80%를 보험회사가 이제 내야 되는 거죠. 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잘못된 계약을 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형 선수에 대한 계약도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가 하면 미국의 보험 문화가 참 부러운 이유가 여러 가지를 설명할 건데 이런 것도 상당히 부러워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뭔가 위험에 대한 게 있으면 다 보험으로 하는 문화가 상당히 부럽습니다. 그만큼 보험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보험에 대한 인식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자, 어느 야구팀이 있습니다. 우리 야구팀이 올 시즌에 우승을 하면은 우리 지역의 팬분들에게 햄버거를 각 가정에 하나씩 돌리겠습니다. 이러면은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지역의 인구도 상당히 되고 몇 10만 명, 만약에 몇 백만 명이 되면 이 햄버거가 하나씩 다 돌아가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보험을 가입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우리 팀의 우승 확률을 계산해서 보험료를 측정하겠죠. 니네 팀은 보니까 이번에는 우승이 글렀어. 그리고 2년 뒤에도 걸을 것 같고 한 10년 동안 니네가 우승할 가능성은 극히 적어. 이런 보험료를 작게 받는 거고 내년에 우승하겠는데 이 팀 전력이 좋은데 그럼 보험료를 높게 받겠죠. 어쨌든 햄버거를 하나 쏜다. 이것도 지역의 팬들에 대한 그 관심도를 올릴 수도 있을 거고 더 많은 응원도 유치할 수 있고 팀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이런 걸 이벤트를 걸 수 있다는 게 이런 이벤트를 걸지만 거기에 대한 지출이 상당하니까 또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도 있었으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험을 활용해서 가입을 하고 우리 팀이 우승을 하면 다음에 경기장을 찾는 분께 치킨을 쏘겠습니다. 맥주를 쏘겠습니다. 이런 이벤트가 좀 활발히 일어나면 상당히 더 재미있는 그런 마케팅과 이벤트 효과 그리고 또 이런 게 다 보험으로 활용된다고 하면 인식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많아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자집이 우리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우승을 한다 이러면은 이제 이 피자집 아저씨도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도 이런 것 팀 단위가 아니라 개인도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의 보이TV 보험을 해석하는 멋지고 폭발적인 우리의 보험을 해석하는 보이TV. 자, 10만 구독자 달성 시 제가 구독자 전원에게 치킨을 쏩니다. 이런 거 약속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가정을 한 거예요. 이런 가정을 제가 했으면 진짜 만약에 달성되면 어떡해? 치킨 받으려고 막 너도 나도 구독을 누를 수 있잖아요. 누르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걸로 안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걸 보험이 만약에 가입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죠. 그럼 보험회사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제 방송을 보고 야, 네 방송이 10만 구독자가 되려면은 한 90년 걸려. 그럼 보험료 10원만 내. 네 방송을 보니까 10만 구독자 될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10원만 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방송을 딱 봤는데 어떡해요? 야, 이거 멋진데 잠재력 있어. 이거 조금 포텐셜 있고 홍보만 잘 되면 10만 구독자 1년 이내 될 것 같아. 그럼 보험료를 올려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보험으로 활용이 되면 개인적으로 이벤트를 걸거나 이런 개인적인 것도 보험으로서 다 해결이 되고 보험으로서 뭔가가 더 많은 재밌는 마케팅을 했을 때 리스크를 해지시켜 줄 수 있으면 상당히 보험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험과 더 친근해질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문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미국의 보험 문화가 정말로 부러운 이유 중에 하나고 우리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보험이 점점 미국처럼 이렇게 조금 많이 리스크 우리가 질병이나 상해가 아니라 많은 업종에서 많은 분야에서 리스크를 해지시킬 수 있는 좀 건전한 문화나 아니면 좀 재미있는 문화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정말 이런 친근한 문화 아니면은 정말 다양한 일상에 포함되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화까지 그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